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죠. 오늘은 운이 풀리는 말벌은 오늘 2편입니다. 3편입니다. 3편? 아 3편인가요? 1편 찍다가 중간에 끊겨서 올린 것 같은데. 그리고 아. 바로 연달아서 2편 찍고. 아 그랬구나. 맞습니다. 3편 기억하시나요? 안 모르겠으면 복습하고 오세요. 3편의 제목은 보이시나요? 빛을 갚기 위해 맨 처음으로 선택한 말. 오이. 빛을 갚기 위해 맨 처음으로 선택한 말. 저번 시간은 잠깐 복습을 해드리면, 그러면 저번 시간은 그거였어요. 부정적인 말이든 뭐든 다 우주에 보내는 신호고, 우주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해두고 있는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너 돈이 없어서 저거 못 사 먹어 하면은 진짜 자꾸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상황을 연출해 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돈이 없어서 진짜 못 사 먹을 때도 난 돈이 있지만 뭐 때문에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다고 한답니다. 자, 3장 빛을 갖기 위해 맨 처음으로 선택한 말. 지금 말한 대로 내가 한 말은 전부 이루어지게 해줄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특별히 이루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주는 단지 내가 한 말의 에너지를 증폭시켜줄 뿐이야. 내가 만약 정말로 인생 대역전을 생각한다면 결과를 정하고 내게 주문을 하면 돼. 그러니까 항상 끝점을 정하라는 거죠. 저는 원래 해피엔딩을 좋아해서 그게 좀 시크릿이 나름 있는데, 잠재의식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여곡절은 있지만 결국에 나는 해피엔딩이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빛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정민 씨가. 근데 우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지, 하고 싶다라는 말이 결과를 정하는 주문이야. 하고 싶다는 결과가 정하는 주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고 싶다, 빛을 갖고 싶다는 바램이면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너한테는 지난 몇 년 동안 빛을 갖고 싶다라는 상황이 이어져.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시나요? 빛을 갚았다 하면 갚은 상황이 결국 이루어질 건데, 빛을 갖고 싶다 하니까 빛을 갖고 싶은 그 상황만 계속 연출된다는 거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중요하답니다, 말이.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빛을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니까 과거형이어야지, 맞죠? 이미 했으니까. 그러면 빛을 갚겠습니다가 아니고 빛을 갚았습니다. 근데 그걸 또 정해야 된대요. 평생 빛을 갚는 그게 되면 안 되니까 언제 기한을 정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기한도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 10년 후에, 그래서 이제 완성되면 10년 후에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빛을 갚고 어떡할 건데? 빛을 왜 갚았는데? 맞잖아요. 빛을 갚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어떡할 거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 갚았습니다. 아니, 행복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저는 10년 만에 빛을 갚고 행복해졌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된답니다. 기한도 정하고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상황까지. 좋아, 각오를 정했으니까 시작하자. 네. 여기에서는 내가 아니라 파이팅이라고 말해야지. 대답보다는 파이팅이 더 좋대요. 그리고 좋아, 그럼 잠깐 다녀올게. 우주님은 우주에 주문을 전달하고 올게 하고 욕실문을 열고 샤워기 속으로 쓱 사라져버렸다. 어때요? 내가 피하고 극복하고 싶은 상황이 있으면 일단 그 극복한 상황을 목표를 정하는 거. 항상 목표 없는 삶은 다시 없는 배랑 똑같다고 하시잖아요.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냥 막연히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난 5년 후에 뭐뭐한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해야. 목표는 반드시 기한을 정해놔야 된답니다, 구체적인. 4장 인생의 난이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신이다. 인생의 난이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신이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 하는 것도 다 본인이 설정한 거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강제로 우주님에게 10년 만에 2천만 엔의 빚을 변제했다라는 주문을 했지만 2천만 엔의 빚이 다음날 사라질 리는 없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될 리도 없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영화 티켓을 받은 나는 몇 년 만에 영화관에 가게 되었다. 영화는 인생을 대역전시키는 남자의 이야기였다.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업가의 실화를 영화화한 것이다. 행복을 찾아서 아시죠? 고고 영화예요. 크리스가 하는 일은 골밀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를 병원에 판매하는 거였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의료 지식도 없는 크리스가 고액의 의료기기를 쉽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세도 낼 수 없는 빈곤한 생활에 몰렸다. 어느 날 의료기기를 들고 길을 건넌 크리스는 빨간 페라리를 타고 있는 남성을 만난다. 그는 크리스가 볼 때 성공한 사람의 모습 그 자체였다. 크리스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에게 두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고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주식 중개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럼 그 일을 하려면 대학을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묻는 크리스에게 그는 아니요. 숫자와 사람에게만 강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크리스의 어깨를 툭 두드리고는 멀어져 갔다. 크리스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였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었다. 크리스는 즉시 증권사에 취직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의 어려운 면접에서 유머와 기질을 발휘하여 합격한 그는 인턴으로 연수받게 되었다. 그러나 인턴 기간 중에는 급료가 없었다. 그에게 지치고 실망한 아내는 급기야 집을 나갔고 크리스는 아들과 함께 노숙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영화에 빠져있는 내 앞에 우주님이 나타나 말했다. 뭐야 오정민,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집세를 내지 못해 노숙이라고? 인생의 밑바닥이네? 이건 네 얘기 같은데? 뭡니까? 그만하고 조용히 좀 계세요. 내가 감정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고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우주님은 계속 말을 걸어왔다. 그야말로 네 얘기야. 노숙이라니. 너도 이제 노숙해야 되잖아. 이런, 이번에는 기자재를 도둑맞았네. 우주님은 배꼽을 잡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확실히 돈도 없고 집세를 내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런 상황은 현재 나와 비슷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허무한 기분이 들었다. 저 사람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영화잖아요.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건 저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마지막에 해피엔딩일 거 아닙니까? 영화는 마무리가 좋게 끝나니까. 이? 우주님이? 이? 그야 당연한 거 아니야? 영화는 역시 해피엔딩이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좋겠다. 인생이 영화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봐 오정미, 지금 뭐라고 했어? 네? 저의 인생도 영화처럼 된다면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너 바보냐? 네? 아니 영화처럼 되면 좋겠다는 게 이상한가요? 영화는 현실과 다르잖아요. 그 반대지. 인생은, 잘 배우세요. 인생은 영화와 똑같은 거야. 네? 이 영화는 실화잖아? 그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렇게 될 수 있다니? 빚 때문에 허덕이던 크리스, 여기가 중요합니다. 빚 때문에 허덕이던 크리스가 대체 뭘 했지? 뭘 했나요? 증권사 네. 취직했어요. 빨간 페라리를 보고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증권사에 취직하겠다고 결심했지요. 바로 이게 주문이랍니다. 아시겠나요? 원하는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결심을 하고 행동하고, 바로 이게 주문입니다. 주문? 그게 바로 우주에 보내는 주문이라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했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증권사에 인턴으로 지원했고 노숙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렸죠. 그 주인공을 너라고 생각한다면? 네? 저요? 글쎄요. 빚을 10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갚을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아니 저의 인생은 영화가 아닙니다. 뭐가 다른데? 크리스는 훌륭한 사람이고 재능이 있었잖아요. 야, 크리스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현실이나 영화나
롤플레이 게임처럼 그렇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이봐 오정민, 지금 너는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라고 말했니 안 했니? 바로 그게 영화의 불행과 인생 게임의 난이도가 애초에 다르다는 거야. 잘 들어. 인생은 영화나 게임 세계 그 자체야. 난이도도 너가 설정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중요 말씀은 잘 될 리가 없어라는 말버릇은 금지해야 된답니다. 왜냐면 결과는 주문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남은 그 과정을 즐기고 연기하고 플레이하는 것 뿐인데 쉽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또 중요한데 지금 퇴근이 다 돼가지고 출근이 다 돼가지고 잘 될 리가 없어라는 말버릇은 금지. 사람의 일생은 영화 속의 내용과 같다. 정해져 있는 엔딩을 향하여 플레이하는 것이니까 해피엔딩을 설정하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된다. 인생은 영화 속의 세계를 실제로 즐기는 것이다. 곤란한 상황에 맞서기도 하고 적을 쓰러뜨리기도 하는 과정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사실 지구는 매우 특수한 장소다. 여기 진짜 중요해요. 뭐냐면 행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지구뿐이다. 우주라는 공간에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냥 우주는 하와이에 가고 싶다 하면서 하와이의 하자를 떠올리는 순간 그냥 하와이에 눈앞에 바다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 우주래요. 카레가 먹고 싶다면 카 떠올리는 순간 카레가 눈앞에 있고. 근데 우리는 지구에 있잖아요. 지구가 생각해보면 인터스텔라 같은 거 보면은 그 5차원 막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우주는 진짜 그런 곳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왜 지구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주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순간에 무엇이건 형태가 되어버린 상황이 이루어지면 사실 재미가 없겠죠? 우주에 질린 패거리들은 스릴을 맛보고 싶어, 체험해보고 싶어, 행동하고 싶어, 성취감을 맛보고 싶어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 그래서 우주는 굳이 지구를 만들었다. 굳이 행동을 해서 드라마 같은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세계, 그것이 지구다. 즉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 속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는 주문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본인이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스토리가 전개된다 해도 본인이 설정하면 되니까 안전하지 않나요? 본인이 정한 대로 되니까. 그럼 전 다행이네요. 해피엔딩을 항상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단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거나 엄청나게 강력한 적이 등장한답니다. 그래서 굳이 난이도를 10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지구가 행동을 즐기는 장소라 해도 너무 극적으로 밑바닥까지 전락해서 불행을 한탄하다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경험이 되니까 나는 불행이 좋아 이렇게 막 싫어 그만해 이러면은 강력한 공격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불행도 적당히 즐기고 난이도도 내가 설정하는 거니까 잘 되겠나, 뭐 될 리가 있겠나 이런 말보다는 나는 무조건 돼,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참 여기서 배운 건데, 힘든 일이 있으면 나는 힘들어서 이렇게 극복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꼭 주문처럼 되뇌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혹시나 새똥을 맞고 넘어지더라도 그렇지만 나는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래도 기분 좋다, 이렇게 되뇌시키면 아마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저희 리더 사장님이 어제 말씀하신 게 모든 병도 모든 것도 다 마음에서 온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을 좋게 먹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냅시다. 화이팅! 우린 다 잘 됩니다.